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120번. 이 글로웍스 브러쉬로 발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먹여요. 그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결대로 발라줍니다. 살살 얹어주듯이. 거의 세미매트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피부 한번 뒤집어지고 피부 겉면에 있는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미친 듯한 건조함을 느꼈거든요. 손끝에도 손톱 아래 부분 있죠. 그런데 껍질 다 벗겨지고 눈 밑이 되게 쪼그라들듯이 아예 수분이 없어가지고 진짜 쪼그라들고 그것 때문에 쓰던 스킨케어도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지금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그냥 밤에 제가 하는 수준으로 바르고 왔어요. 오히려 화장 잘 먹거든요. 살다 보니 1, 2주 만에 갑자기 이 피부 상태가 변하면서 요즘에 맞는 그런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 시세이도 되게 촉촉하잖아요. 이걸 올려도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피부 좀 회복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원래 촉촉한 파데를 싫어하는데 건조해지고 나서는 오히려 제 피부에서 이렇게 광이 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엄청 건조해지고 나서 되게 잘 바르는 게 시세이도 요 리바이탈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정샘물 듀이핏 이렇게 스파츌라로 된 5,000원짜리 아시죠? 그리고 하밍 비비. 그리고 제가 이번 명절 때 시켜놓은 게 있는데 벌써 도착을 했더라고요. 가지고 올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 전용이 있더라고요. 눈가 끼임이랑 이런 주름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살짝 눈 번쩍이면서 샀어요. 일단 입자가 엄청 곱고요. 안시 29303 진짜 겁나 곱다. 대박. 여러분 보이세요? 엄청 고와요. 눈두덩이 와 진짜 고와. 시세이도 거 파우더도 사려고 했는데 품절됐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은 호수가. 그래서 재입고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확실히 이게 해가 갈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찾는 제품들도 좀 달라지고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곱다, 여러분. 살짝 애착템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이렇게 촉촉한 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앞볼에 있는 요철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일단은 놔둘게요. 왜냐면 이따가 중앙 조금 커버해주는 김에 더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시간 지나면 또 건조해질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 상태 보고 하는 걸로. 그리고 쉐딩은 노베브. 증정용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따로 파시길래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컬러가 좀 초록빛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저한테는 초록빛으로 올라와요. 아무튼 제가 원래는 이제 가루 쉐딩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건조한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쉐딩도 다시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턱도 살짝. 여러분 이거 스튜디오 17 이 퍼프 제가 엄청 좋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사고 싶은데 다이소 이렇게 똑같은 거 생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1,000원밖에 안 하니까 다이소 거 사도 똑같을까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되게 비슷해요. 파운데이션 올렸을 때 올리는 느낌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도톰해요. 힘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희한한 게 다이소 퍼프로 올리잖아요. 저는 이 스튜디오 17 퍼프를 아무리 여러 겹을 덧바르고 해도 막 찝찝거리는 느낌이 없거든요. 항상 새 것처럼 조금 뽀송뽀송한 편이에요. 근데 다이소 거는 두 번째 레이어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뭔가 좀 찝찝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혹시라도 망칠까봐 그 뒤로 안 썼거든요. 저도 짧은 시간 써봤지만 비슷하긴 한데 완전 동일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가성비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다이소 거 먼저 써보시고 그게 너무 괜찮아서 나 계속 쓰고 싶다. 좀 몇 번만 써도 살짝 찝찝거리는 느낌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스튜디오 17 퍼프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에 좀 눈이 잘 안 떠지거든요. 며칠간 제가 출근하면서 편집해야 될 게 꽤 많아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눈이 잘 안 떠지네요. 그리고 애교살에 그림자 넣는 것도 이 크림 타입으로 잡아줍니다. 일단 렌즈는 요 렌시스 노이 올리브 컬러. 얼굴에 열오를까봐 에어컨 켜놨는데 추워가지고 가디건 좀 걸쳤습니다. 섀도우는 이걸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 제가 이거 쇼츠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저는 이거 롱폼으로도 한 번 더 찍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도 가끔은 어떻게 해야 메이크업 나한테 어울리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제 영상 찾아봐요. 이때 이 메이크업 예뻤다. 이대로 해야겠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진 않고 딱 제가 원하는 거 완전 최애 또는 완전 내 인생템 딱 이렇게 제안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 그것만 쓰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버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매번 같은 메이크업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자주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이걸로
음영 잡아줄게요. 그래서 또 롱폼은 숏폼이랑 다른 맛이 있으니까 더 화질도 좋고 살짝 더 현실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남겨놓으려고요. 사실 예전부터 좀 풀고 싶었던 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해볼까 봐요. 이렇게 널따랗게 이 흉터에 대해서 말 좀 해야겠다. 지금 되게 잘 보이죠? 이게 제가 한 1살 때 생긴 흉터인데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빠가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옷가게인가 어디에서 저를 떨어뜨려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제가 엄청 시골에 살기도 했고 막 성형외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 꼬맬 수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꼬매서 이렇게 흉터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는 잘 보이고 언제는 안 보여요. 근데 오늘은 되게 잘 보이네요. 이 컬러로 애교살 해줄게요. 아까 제가 로라메르시에 그거 파우더 해줬잖아요. 그게 되게 고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 눈가 피부가 살짝 좀 탄력을 찾은 건지 오늘은 조금 매끈하게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120 컬러를 발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 노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이 조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세이도 110번. 제가 이거를 샀다가 단독으로 쓰기에는 커버력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근데 이거랑 섞으면 좀 커버력도 올라가면서 조금 더 밝혀주지 않을까요? 파데 바를 때는 저는 이 브러쉬가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림성 엄청 스무스해요. 힘을 이렇게 빼고 뭔가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톡톡톡톡 해주면 이 퍼프가 더 좋게 느껴질 거예요. 확실히 커버력이 올라간다. 어바웃톤 파데가 저한테 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10번이랑 섞어주니까 딱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밝아지는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두께감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살짝 커버력 올라가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괜찮은데요? 아 맞아, 까먹을 뻔했는데 제가 오늘 시세이도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무려 10분께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넙죽 받아왔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품도 좀 알리고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시세이도 하나는 지원해주신 거고 하나는 제가 산 건데 꽤 비쌌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10분이나 가져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냉큼 주십시오 했습니다. 더보기란에 다가 이벤트 참여 방법 적어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댓글 다실 때 너무 장문으로 안 다셔도 돼요. 한 줄만 적어주세요. 한 줄만. 다실 때 되게 부담스럽고 막 할 말도 생각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길이로 제가 이벤트 당첨자를 뽑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제품에 대한 막 칭찬 이런 거 억지로 안 다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광을 죽이고 왔거든요. 이게 시세도 이게 촉촉하니까 딱 그 촉촉함을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하나도 안 건조해요. 그다음에 마저 하던 거 해볼게요. 제가 복장에서 있었던 일들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같이 일하는 분도 휴가를 가시고 아빠도 강원도로 가는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봄이나 가을인 경우에는 힘들어도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때가 24년 8월 1일이었고요. 여름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이 컬러로 좀만 더 풀어줄게요. 근데 반나절이 아니고 한 이틀 이상은 제가 혼자서 일을 했어야 돼가지고 진짜 죽으라는 거거든요. 일단 막내 동생을 알바로 고용을 하루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하루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연차를 쓰고 하루를 도와줬어요. 진짜 너무 고맙죠. 섀도우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키스미 이걸로 미팅.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아직 성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어렸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해본 애를 데리고 하려니까 오후에 정말 힘들게 그것도 늦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는 또 이제 남자친구랑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는 김에 데리고 와야겠다. 남자친구 집에서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지금 여기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왜 왔지? 목장에 있는 소가 다 나왔다는 거야. 그냥 죄다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목장에는 할머니랑 지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그냥 있는 소가 다 나왔으면은 급한 상황이거든요. 광주에서 목장까지 한 30-40분은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도 늦는 거지. 아이라인은 브라운으로 그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화 받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갔더니 소들이 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4군데 입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제 막내 동생이 안 닫고 나온 거야. 그 파이프를 딱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막아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닫아만 두고 와가지고 소가 그거를 밀고 한 마리, 2마리씩 나오다가 싹 다 나와버린 거죠.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럴 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도 오시고 저도 있고 커버가 가능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아이라인 풀어줄게요.
너무 급해가지고 작업복도 못 입고 그냥 맨발에 장화 하나 신고 그 소를 막 몰러 다니는데 풀 수 있는 데다가 막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들어가서 애들 몰고 막 잘 들어가지도 않고 반바지 입고 있었잖아요. 피 엄청 나고 다 핥히고 그날 제가 폭염주의보여가지고 이미 한 4번 정도 샤워를 한 상태였는데 또 땀이 나는 거야. 이 여름에 일하다 보면은 이 목 같은 경우에는 땀띠가 나거든요. 또 땀이 엄청 나가지고 여기는 막 쓰라리지 멘붕의 영속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를 어떻게든 다 넣고 그 광란의 밤을 보낸 다음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소가 한 마리가 없어. 어디로 갔을까요? 퇴비장에 빠졌습니다. 속눈썹은 체리콕 붙여줄게요. 10mm랑 11mm 섞었었나 봐요, 그때. 자꾸 농장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소가 퇴비장에 종종 빠져요. 저희가 잡으려고 가다 보면은 걔가 갑자기 퇴비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허우적 대면서 막 더 안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런 경우인데 이번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번에는 퇴비장에 빠진 곳이 달랐거든요. 그 원래 탈출했던 그 소들이 가는 입구는 조금 얕은 곳이거든요. 이번에 퇴비장으로 들어간 소는 입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 깊어서 허우적대면 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쪽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묻혀서 연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꺼낼 수가 없는, 원래도 브이로그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꺼내지 않고 스키로더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꺼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스키로더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빠가. 애교살을 칠해줄게요.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빼는데 지금 아빠도 없지,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 쟤는 저기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턱 끝까지 찼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허우적거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전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포크레인을 불렀으니까 기다리래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이쪽에서는 권력이 대단한지 아세요? 권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무튼 한 번 부르는데 정말 비싸요. 몇십은 줘야 되거든요. 물론 소가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포크레인까지 부를 줄 몰랐거든요. 이게 작은 기계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서 포크레인이 운동장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바가지를 아래 내려서 거기다가 어떻게 소를 묶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남자친구 옆에 있지만 사실 도움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뭔가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줄게요. 포크레인도 작은 포크레인, 큰 포크레인이 있는데 큰 포크레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들이 있는 곳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가 진짜 높거든요. 포크레인이 그 입구를 겨우 들어올 정도로 정말 큰 포크레인이었어요. 이게 아래에 그 소똥들이 이렇게 바닥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가지로 푸고 다시 앞으로 나오고 푸고 앞으로 나오고 해서 퇴비장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눈 화장 이렇게 했고 언더 해주고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근데 이 퇴비장 앞까지 왔는데 저 소를 도대체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눈 화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섀도우가 꽤나 진하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라이트톤 분들이 데일리로 하시기에는 좀 많이 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기는 렌즈랑 속눈썹을 써줘야 전체적인 무드가 맞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소를 도대체 어떻게 꺼낼 것이냐. 솔직히 목장을 하다 보면은 목장은 만능으로 이거저거 다 할 줄 알아야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응용 능력이랄까? 이 기계나 이런 걸 쓸 때 뭔가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아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 전화도 해보고 돌돌이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 퇴비장에 이렇게 파이프랑 커튼 같은 게 위에 있었어요. 포크레인 이렇게 바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넣어서 얘를 묶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파이프가 걸리는 거예요. 이 각이 안 나오는 거야. 포크레인 그 바가지로 그 소를 풀 수는 없어요. 소가 진짜 무겁거든요. 퍼지지도 않고 그렇게 섬세하게 할 수도 없어서 포크레인 바가지 이렇게 여기 타가지고 그 퇴비장 아래로 제가 내려갔어야 됐어요. 이게 남자친구가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 소를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소를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모르실 텐데 일단 립은 블러한 것도 한번 일단 발라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고 싶어서 이 오아드 블러 틴트 코타라는 컬러를 안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좀 채도감이 너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이 룩이랑 좀 안 어울린다. 오히려 좀 핑크색 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렷.
발라볼게요. 보통 소가 아프면요, 다리에 힘이 안 생겨요. 자기 몸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아프면 특히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다리에 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치 소 갈비뼈처럼 생긴 이렇게 뾰족하고 튀어나온 곳이 뼈가 있거든요. 등 위쪽에 2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기다 어떤 도구를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어가지고 소를 일으켜요. 저는 뭐 일하면서 많이 걸어봤으니까 당연히 익숙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떻게 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포크레인 바가지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잘못하면은 저도 그 소 똥밭에 뒹굴뒹굴 해가지고 빠지고 난리가 나는 긴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요. 뭐 입술이 그렇게 맞아 보이진 않지만 블러셔 먼저 바르고 해볼게요. 제가 그때 조이를 엄청 예뻐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살짝 형광기가 있어서 당연히 비슷하진 않겠지만 이 누핑크를 좀 조합을 해보고 싶어서 발라보려고요. 루미르랑 비교하자면 루미르가 발색이 훨씬 더 빡 올라오거든요. 지속력도 되게 좋고 에스쁘아는 생각보다 발색이 빡 올라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요철 커버력이라든지 파우더의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결론은 솔직히 둘 다 좋습니다. 저 크림솔라는 처음 올려보거든요. 살짝 얼룩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발라보고 누핑크로 블렌딩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바가지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등 부분이 곧 있으면은 잠길 것 같아. 얘가 너무 허우적거려서. 이렇게 목만 간신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도구를 등에다가 딱 올려놓고 돌리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깊숙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쬐어야 되는데 이 돌리기에는 아래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누핑크로 블렌딩을 좀 해줄게요. 제가 아무리 목장에서 일을 한다지만 저도 제 손에 이렇게 소똥이 묻는 거 싫거든요. 아무리 장갑을 꼈어도. 근데 이제 살려야 되니까 제가 그거를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파가지고 돌리고 또 파가지고 돌리고 포크레인에 타 있으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연결을 했는데 소를 들다가 이게 위에 걸려가지고 힘겹게 걸어놓은 게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가 풍덩하고 또 떨어졌어요. 아 진짜 이거 안 되는 건가? 진짜 어렵게 진짜 한 끗 차이로 한 2시간 만에 구출을 했습니다. 그 소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처음에 딱 풀어주자마자 너무 태연하게 잘 걸어다니더라고요. 비틀비틀하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저런 사고뭉치 같은 놈.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살아서 다행이다 싶었고 거의 9시에 끝나야 되는데 1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랑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는데 여러분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냉면이 어찌나 맛있던지 그 여름 노동 후에 먹는 냉면 맛은 진짜 잊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목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얘기하면서 신발 짝짝이로 신고 갔다고 한 그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후 일도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신발 짝짝이로 신고 갔다는 점 정말 남자친구도 저도 그렇고 잊지 못할 날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올린 듀이 있잖아요. 그거 저처럼 발색이 안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댓글 보고 발색이 좀 다르게 나왔나? 내가 편집하면서 못 알아차렸나 하고 다시 발라봤는데 저는 똑같이 올라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술에 그냥 좀 걷어내고 바르면 조금 더 착색되듯이 더 올라옵니다. 네이밍 틴트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조이를 발랐는데요. 오늘은 피크 발라볼게요. 이 네이밍 틴트 이 신상 컬러들이 거진 다 잘 어울려요. 다 생기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처음에 그 누드 버전으로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누디한 컬러 나왔을 때 좀 시간이 지나야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흰기가 딱 나와버리니까 불편해서 손이 안 가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저는 그 컬러가 처음이랑 더 매치가 안 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누핑크를 눈두덩이 이런 데다가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너무 볼이랑 살짝 컬러감이 따로 노는 느낌. 눈가에 해주니까 굉장히 화사해지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또 산 게 있거든요. 솔직히 다들 좋다 해도 사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걸 샀습니다. 디올 하이라이터. 예쁘긴 예쁘다. 케이스가 미쳤어요. 진짜 영롱해. 느낌이 어떨지. 뭐야 발색 뭐야 미쳤다 이거.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연핑크 색깔 여기 코끝에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네요. 여러 번 올려도 되게 좀 맑게 쌓이는 기분이네. 예쁘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골드 펄 같은 걸 써줬으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발라볼게요. 좁게. 나 이거 왜 이제 샀지? 이렇게 빡빡 하이라이트 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화려해지네?
일단 이렇게 해봤고요.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에만 살짝 해줄게요. 과하지 않게. 나는 이번에 산 백화점템들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일단 이거는 또 차차 더 활용해보기로 하고 코가 되게 자연스럽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구나. 미쳤다. 여러분 저 헤어 똥손인 거 아시죠? 그때처럼 좀 바글바글 풍성하고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 앞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서 못 내리고 흰색 옷 입으니까 좀 메이크업이 아까보다 조화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다가 만 말이 있는데 여러분 포크레인 바퀴 청소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날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진짜 포크레인 기사님들 너무 멋있더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중장비들이 있지만 포크레인이 진짜 뭔가 손같이 내 손같이 이렇게 되고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디올 하이라이터 너무 예쁘다. 사실 저는 오프라는 저한테 너무 빡 올라와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자주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화려한데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요. 하이라이터 구간을 한 여기부터 시작하면 더 코가 짧아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더보기란도 봐주세요. 오늘 써본 이 백화점템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파우치에 아주 쏙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